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익명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익명함수는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냐면은 변수에 저장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이 돼야지 되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아까는 안 됐지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함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자, 변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지금 여기서 fx1이라고 쓴 거는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이 fx1을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100을 넣었지만은 다시 값을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겠다 그러시면은 뒤에 소괄호 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놓으시면요. 자, 얼럿이 먼저 한번 뜨고 그리고 함수 안에 있는 이 얼럿이 한 번씩 더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익명함수라고 하는 것, 즉 함수 자체의 이름이 없는 거는요. 매개 변수에 사용되거나 혹은 자, 변수에 저장된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출은 역시 변수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아까 우리 잠깐 보았으니까, 자, instead, 다 type of라고 하는 거를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저 우리 317페이지에 출력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에 type of라고 하는 게 있어요. type of. 자, 이것 또한 역시 어떠한 기능이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얘를 불러다 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type of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얘는 여기에 자, 자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데이터. 자, 그러면 매개 변수에 사용된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인지 검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즉 형태라고 하는 거니까 숫자 형태 자료인지 문자 형태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줍니다. 숫자, 문자 등.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고요.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요. 자, 타입 오브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전에 우리 그 변수라고 하는 거 아까 fx1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fx1 넣으면은 자, 이 fx1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검사를 해서 이걸 다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입, 즉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면은 콘솔 로그 데이터 타입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fx1에는 위에서 보면은 함수라고 하는 펑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형 데이터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함수라고 펑션이 나와요. 자, 콘솔이니까 F12 눌러서 확인하시면 자, 펑션 들어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함수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fx1 대신 문자라고 하는 걸 넣으면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fx1은 함수가 아니고 이번엔 문자인 거죠. 자, 넣고 확인을 하면은 자, 문자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형태는 문자예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으시면은 자, 이건 자, 데이터 형태가 무엇인가 검사를 해서 데이터 타입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 타입을 콘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넘버 숫자예요. 자, 스크립트 문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세무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day 52-2 넣고 다시 자, 스크립트 2라고 이름 쓸 거예요. 55- 똑같은 문서에 스크립트 두 번째 거 55-2에 스크립트 2라고 해서 만드신 다음에 자, HTML 문서에서도 역시 자, 스크립트 JS를 스크립트 2.js 다시 연결하시면 이번에는 애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얼럿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펑션 얼럿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알림창이 열리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얼럿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마다 자, 이 함수가 사용이 되도록 이 기능이 사용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얼럿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쓰시면은 이 휘스에 따라서 알림창이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얼럿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거를 만든 스크립트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름 똑같이 쓰지 말고
얘를 그냥 숫자 1을 뒤에다 넣어서 자, 구분만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얼럿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기다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은, 자, 얼럿은 우리가 알림창 또는 경고창이 열리는 기능인데, 이 상태에서 얘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새로 고침. 여긴 지금 자, 두 번째 스크립트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열리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면은, 자, 얘는 기능이라고 하는 얼럿 1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았지, 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해 놓고, 자, 그리고 기능에 대한 이름을 얼럿 1로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알림창이 열리도록 코드를 써놓고 나는 얘를 알림창이라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시려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함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불러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 우리는 또 함수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 호출. 그리고, 자, 정의 혹은 선언된 기능의 이름을 자, 불러서 자, 안에 작성된 코드를 사용하는 것,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얼럿에다가 자,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라고 자, 내용을 써 놓고요. 자, 아래에다가 얼럿 1 이렇게 넣으시면 자, 정의되거나 선언된 기능의 이름은 얼럿 1, 그러니까 즉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라고 하는 게 얘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해 놓고 브라우저를 여시면 바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자, 책 318페이지에 봐보시면요. 익명 함수와 선언적 함수 모두 많이 사용하므로 용어와 생성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만든 함수는 얼럿 함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함수 이름 뒤에 가로를 사용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 실행을 함수를 호출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실행 우선순위. 자, 우리가 지금 함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익명함수와 선언함수 둘 중에서 실행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자,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자, 자, 9-23 아래쪽에 자, 하지만 선언적 함수와 익명함수를 함께 사용할 때는 실행 순서가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코드를 읽기 전에 자, 선언된 함수 얘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쟤를 먼저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익명 함수를 나중에 썼어도, 자, 선언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익명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라고 하는 게 319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예제를 하시면서 얼럿 뒤에 가로, 자, 이 가로가 도대체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많이 가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더니 저쪽에는 얼럿에 우리가 어떤 문자라든가 숫자 등을 집어 넣어서 썼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 가로 안에 집어 넣어서 값을 집어 넣어서 함수 쪽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통칭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값의 형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단계 더 구분을 하자면은 이거는 매개 변수라고도 부르지만은 아까처럼 인자 또는 인자값 또는 인수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쟤를 영어로는 파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메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파라메터. 자, 이 뜻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파라메터. 매개 변수. 자, 네이버에 사전 봐보시면은 두 변수를 연결해주는 변수. 자, 매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사이에 양편의 관계를 맺어준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함수와 변수하고 관계를 맺어줘서 자, 함수의 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요거는 함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언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얼럿, 일럿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선언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함수 또는 책에 나온 대로는 선언적 함수.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라고 써놓은 거 뒤에다가요. 여기다가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라고 써져 있죠. 이 뒤에다가 자, 파람스라고 하나 써줄게요. 파람스. 자, 파라미터를 줄여가지고 파람스라고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왜 파람스라고 하는 걸 써달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오류라고 하는 거를 여기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에 빨간색으로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여기에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됐던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는 읽기가 힘들지만은 여기에 파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 파람스라고 써놓고 자, 파람스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파람스. 자, 그러면은 매개 변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매개 변수가 반드시 필요한 함수인데도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를 안 넣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파람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아, 내가 무언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를 빼먹었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자, 책에다가 파람스, 매개 변수를 파람스라고 한다. 하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람스요?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파람스. 매개의 변수는 파라메터라고 부르고요. 얘를 줄여서 그냥 파람스라고 써놨어요. 프로그램 호출에서는. 네. 몇 페이지죠? 9-24? 예, 예, 아래 거. 음. 어디요? 예. 그러네요. 아, 이거 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앞에 내용을 봐보시면은, 자, 익명함수 선언하기라고 해서 익명함수는 V 316페이지에요. var 함수 equal 해서 펑션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요런 거를 함수 자체 이름이 없고, 요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변수 이름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함수는 변수 이름이지, 함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익명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317페이지에 선언적 함수 선언하기라고 하는 거는 펑션 뒤에 함수라고 해서 함수 이름이 써져 있죠. 예, 요거를 보고 선언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 책에서는 지금, 자, 319페이지에 그 함수 두 개 이야기죠. 위에 거를 익명함수, 아래 펑션 함수라고 써져 있는 거를 선언적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책에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같은 책이잖아. 지금 같이 책을 받았는데?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선언적 함수와 함수를 함께 사용할 때, 그러면 얘가 익명 함수와 선언적 함수를 함께 사용할 때라고 썼었어야지 됐는데. 그치, 그 책, 그 순서가 좀 잘못됐네. 예, 이게 익명 함수, 아래 게 선언적 함수. 자,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는 또 이게 반환값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반환값.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설명만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값. 시간 정보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거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간 정보를 추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함수 실행 결과를 변수에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반환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얼럿 1은 이거는 그냥 일단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저거 뜨면은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환값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retur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turn. 그래서 또 어떤 개발자분들은 이것도 return 값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return 값.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책에서는요, 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든 간에, 자, 요거는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 값.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러딜은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실행되고 난 결과라고 하는 또 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역시 분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막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반환값이라고 부르는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책을 봐보시면요. 자, 이건 실행이 된 코드가 아닌데. 일단은 변수 하나 만드시고요.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을 미니츠라고 해서 분이라고 해서 써놨네요. 저는 민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민. 그리고 여기선 바로 초기 값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트, 날짜, 시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get minutes라고 해가지고 자, 날짜라고 하는 걸 표기하는 프로그램에서 분이라고 하는 것만 떼가지고 저장을 민에다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이라고 하는 게 짠 나와야지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실행은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직 여기서는 정의를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려면 변수에다가 자, myDat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new date 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date가 아니고 my date라고 하는 변수에서 자, get minute라고 하는 값만 이제 분에 대한 값만 반환을 받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아, 데이터라고 잘못 썼네. 데이트. 그럼 4분이래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 코드로 분석을 해 드리자면 자, myDat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는 new d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new는 생성자 함수라고 얘를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new date로 써져 있는 거는 어떠한 집단 코드가 들어있는 광범위한 그 어떤 개체들이에요. 그래서 new date는 자, 프로그램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날짜하고 관련된 날짜 및 시간과 관련된 프로그램 집합체를 저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new date에 날짜 및 프로그램 집합체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데이트 안에는 자, 날짜 및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기준시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것부터 해서 년도, 월, 시간, 분, 밀리초까지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의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줍니다. 자, 물론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컴퓨터에서 지원을 받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날짜 및 프로그램 집합들 중에서 자, get 가지고 오겠다. 분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와서 민에다가 또 별도로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얘는 민이라고 하는 변수에 날짜 및 시간에서 자, 분만 반환하여 대입을 한 겁니다. 맨 아래 거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민에 들어있는 결과를 자, 콘솔이라고 하는 것에 확인을 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환값이라고 하는 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320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 3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고 자, 리턴 반환값이라고 썼는데 이 반환된 값을 매개 변수에 넣어서 출력을 하는 과정을 자,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우리가 볼 건데, 우리한테는 반환값보다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 함수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예요. 또한 이 추가 정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실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함수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가 실행되는 코드는요. 매개 변수 A와 소문자로 쓸게요. 매개 변수 B에 대입된 값을요. 결합하여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자, 함수 만들 때 우리는 펑션 테스트 fn이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 들어갈 공간 작은 거로 만드시고, 그리고 코드가 들어갈 공간 중괄호를 만드시고, 자, 이렇게 끝내 놓으시면은 테스트 fn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하고 아래 하나 더 써놓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요. 자, 코드는 매개 변수 A와 매개 변수 B에 대입된 값을 결합해서 출력을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하려면은 저는 얼럿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매개 변수 A와 매개 변수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결합을 해서 얼럿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하겠다 그러시면은 test.fn을 이름을 불러주시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뭐, 에러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A라고 하는 거, A is not defined at test fn. 그러니까 즉, 자, 자, 테스트 fn이라고 하는 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A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쓴 건 지금 따옴표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단어로 써놨으니까는 얘는 식별되지 않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얘를 쓰려면은 변수로서 선언을 하거나 무언가를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자, 여기다가 B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류는 안 떠요. 그러니까 즉, 잘못된 결과는 에러 상황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변수 A와 B를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위에 VAR A라고 만든 거는 자, 선언 키워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매개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 B라고 하는 거는 VA라고 하는 게 써져 있지를 않죠. 그러면 얘는 선언되지 않은 매개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A에다가 자, 오늘은 이라고 해놓고요. 그럼 변수 A에는 오늘은 이라고 하는 문자가 대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매개 변수 B에 있는 값은 어디에 쓰냐면은 함수 중괄호, 함수 소괄호 안에다 B를 써놨잖아요. 실행시킬 때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B가 와요.
자, 그럼 이 함수라고 하는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A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이니 여기에 대입이 됐고, 대입된 값 그대로가 여기에서 사용이 된 거고요. 자, 매개변수에 사용되고 있는 값은요. 자, 여기 있는 단어가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입된 값이 얼럿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인이라고 하는 문자와 비가 와요라고 하는 문자가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얼럿창에 알림창에 자, 오늘은 비가 와요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비가 와요라고 하는 문자를요. 자, 얼럿으로 띄울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 H1 태그를 하나 만들고 자, 이 태그 안에다가 여기에 작성된 값을 출력시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야지 되는 게 무엇인지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 서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죠. 언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요. JS라고 쓰겠습니다. JS가 H1 태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인식된 H1의 문자를 여기다가 삽입 또는 대입할 수 있는 이번 이제 대입이라고 쓸게요. 대입할 수 있는 자, 함수가 실행이 돼야지 돼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H1에다가는 여기에다가 작성된 오늘은 비가 와요가 여기에서 이제 보이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쉬운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한번 이거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